지금 세계 증시가요, 미국발 쇼크로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더해서 한국은 가상화폐의 세계 최대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가상화폐가 또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폭락한다 하면 어제 한때 66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820만 원 해서 그래도 좀 올랐는데 무슨 소리냐 하겠지요. 자, 원래 망할 때 곧바로 추락해서 안 망합니다. 또 가격이 확 싸지면요, 미련을 가지고 또 달라들어서 이제 거의 바닥 아니냐, 이때 사놓으면 또 제비 볼 거다 해서 달라들었다가 또 깨지면서 내려가는 것이 그게 추세입니다. 이제 제가 장담을 하는데 가상화폐 끝나버렸습니다. 그 세계 각국이 이제 전부 손을 보려고 다 달라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시가 매우 이렇게 지금 폭락이 좀 되고 있죠. 얼마 전에 코스피가 2607까지 올라가서 아마 사상 최고를 기록했을 건데, 오늘도 초반에 좀 오르는 것 같으니만 또 지금 13포인트 정도 빠졌습니다. 자, 세계적으로 왜 그러면 정시가 이렇게 빠지는가? 이 부분에서는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의 이 정시가 7년 만에 제대로 빠졌는데요. 이렇게 빠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몇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정시가 일단 하락을 한 겁니다. 미국의 여러 가지 이 지수가요, 굉장히 빠져버렸고, 그러다 보니 홍콩, 중국, 일본 등이 최근에 어제, 오늘, 그제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그런 나라보다는 적게 빠진 상황입니다. 근데 왜 이런 나라의 이 주가 지수가 빠지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10년 동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풀렸던 돈들이 이제는 이렇게 미국 정부가 곧 금리를 올리면서 그 유동성 잔치가 끝나간다. 그래서 미국이 3월에 금리를 올리고 올해 4번쯤 올릴 거다라는 예측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거기에 더해서 미국 내에 월마트가 최저임금을 9달러에서 11달러로 올리니까 미국의 주요 18개 주에서요, 임금이 평균 4%가 올랐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임금이 오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올라가지요. 임금이 올라가면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니까 지금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던 미국 연준이 또 금리를 올릴 타이밍이 됐다. 얼마 전에 미 연준 이사장이 교체가 됐지요. 그래서 지금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데, 이 임금 인상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어떤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락시키면서 결국은 이 주식보다는 한마디로 채권 같은 상품으로 돈이 옮겨가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서 결국은 지금 돈이 정시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부분이 단기적인 조정 과정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동안에 돈이 풀려갖고 지나치게 주식시장에 주요 국가에 돈이 몰려서 버블 거품이 있었는데 거품이 꺼지는 과정이다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거품이 꺼지는 과정이지 단기적 조정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2008년 이후에 하도 돈을 많이 찍어내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 그 돈 중에 다수가 세계 괜찮은 나라 주식시장으로 왔고, 한국도 역시 그런 혜택을 본 시장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 풀린 돈에 의한 강세, 주식 강세가 이제 끝나가는 것 아니냐라는, 즉 금리 상승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낫지요.
그래서 주식에서 채권으로 지금 이전을 하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흔히 그 BIS 비율이라고 국제결제은행이라고 있지요. 여기가 이 각국 중앙은행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촉구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중점은요, 가상화폐에 대해서 문정부가 어쩌려고 이 지경으로 방치했나. 지금도 이제 늦었다라고 보여지면서 그 책임을 좀 물으려고 지금 앞에 주식시장의 지금 좀 붕괴 양상, 하락 양상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주식시장도 이렇게 되어 가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이 부분이 서로 맞물려서 무역 마찰도 지금 매우 심해져 가고 있고 한국은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때요, 원달러 환율이 1100원에 가깝게 오랜만에 많이 올랐는데요. 이렇게 된 것도 결국은 뭡니까? 달러를 바꿔가지고 나가려고 하려다 보니까 이 원달러 이 환율에서 달러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강세를 띠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 부분입니다. 좀 있으면 결국은 원화 강세가 더 될 거고, 그것은 미국이 한미 FTA 협상을 거의 깨겠다라는 각오로 달라들고 있기 때문에 깨지 않으려면, 한국은 깨지면 데미지가 여러 군데서 커집니다. 그러려면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거고, 그러면 원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이제 1000원대 초반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매우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무역시장에서 미국과의 마찰, 그 다음에 환율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이 은행 중에 은행이라는 BIS에서 사무총장이 비트코인은 버블과 폰지 사기, 환경적 재앙의 학자품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BIS라는 것은 흔히요, 세계의 금융가들이 모여서 주요한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이런 어떤 BIS를 중심으로 많은 논의를 한다라는 부분하고도 관계가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정을 했다 하면 한마디로 이제 비트코인 가상화폐 다 죽여라고 오다가 각국의 중앙은행이나 정부에 떨어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비트코인과 관련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개입을 준비해야 될 때다.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 금융상품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이것이 BIS 사무총장의 이야기예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붕괴되었을 때 다른 금융 부분으로 위기가 전염될 우려가 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는가 하면 앞에 지금 주식시장의 우려, 그 다음에 환율의 우려, 여기에 지금 비트코인이 붕괴됐을 때 다른 금융시장, 한국의 나머지 금융시장에 어떻게 돼요? 가장 큰 게 있죠. 뭡니까? 가계부채. 지금 비트코인이 다 터지고 나면 이것도 가계부채의 데미지를 곧바로 줄 거예요. 은행에 지금 빚내가지고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이 가상화폐 시장에 적극 개입해서 바람을 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규제를 강화해라는 이야기죠. 그는 최근 암호화폐 열풍은 비트코인이 전자결제에 사용되는 새로운 통화로서의 수단보다는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음을 이야기한다. 제가 그랬잖아요. 비트코인 갖고 편의점 가서 빵 하나도 못 사 먹는데 이게 무슨 투기 수단이지 화폐냐.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 만약 규제당국이 선제적으로 이를 제어하지 못하고 제도권 금융에 파고들게 되면 비트코인이 금융 안정성을 크게 해칠 거다. 나중에 이제 가계부채가 되면서 금융기관들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한 겁니다. 그는 비트코인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은 이를 유지하는 데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다고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어도 섬뜩해지지 않습니까? 자, 지금 오늘도 잠깐 올라가는데요. 이것도 투기꾼들 장난인데 이제 떨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제가 볼 때 앞으로 한 달 내에는 지금 이 가격에서
또 반토막이 날지도 모를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 달 만에 4분의 1 토막이 나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미국, 중국, 인도, 한국 등 비트코인과 관련된 가상화폐와 관련된 주요 국가들이 전부 규제에 들어갔고, 은행 중에 은행인 BIS에서 각국의 중앙은행을 보고 이거와 관련해서 고강도로 지금 규제를 하라고 합니다. 중국은 아예 거래소도 폐쇄한 데 이어 이 가상화폐 웹사이트도 다 폐쇄시켜 버렸고요. 미국 금융당국이 시세 조작 조사를 하죠. 인도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규제에 들어가고 있죠. 자, 이제 이렇게 됐는데 한국 정부는요, 미국에서 와서 돈 세탁 방지하라고 난리를 치니까 이제서 뭐 하는 척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이 가격 급락은요, 이미 가상통화 시장의 거품이 다 꺼져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정부가 1월 30일부터 실명제로 전환하라 했는데, 실명제로 전환된 계좌는 전체 가상 계좌 176만 개, 즉 주요 거래소 4개예요. 176만 개 계좌가 있는데, 이거 외에 나머지 거래소까지 하면 그래 330만 명쯤 된다니까 그 정도 숫자가 되겠지요. 15만 5,800개 밖에 안 했다는, 그러니까 8.9%만 실명제가 됐다는 겁니다. 실명 전환이 안 되면 추가 입금이 안 되고 출금만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명 전환이 떨어지는 것은 이 투자자들이 이제 돈만 빼가가지 더 할 일이 없으니까 실명을 전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물론 이미 다른 통로로 전자상품권 등으로 이걸 하기 때문에 굳이 실명 전환이 필요 없다라는 꾼들도 있겠지만, 그들보다는 이제는 새로 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자, 지금 가상통화 앱 사용자가요, 1월 3주차 200만 명에서 지난 4일에는 186만 명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시장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자, 거래 중단을 선언하는 거래소도 나타났는데, 코인피아는 6일 0시를 기해서 거래를 중단한다고 하면서 이 투자자들은 출금해야 되고 예치해둔 가상통화를 이제 자신의 전자지급이나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이건 뭐겠습니까? 이제 거래해봤자 마지막에 빚처리할 일만 남았기 때문에 깜빵 갈 일도 남을 수 있죠. 이제 거래소들 다 파산하고 문 닫는 일이 발생을 하면 나중에 다 몰려와서 난리를 칠 거고, 그 전에 발을 빼고 튀자라는 거죠. 자, 이 코인피아가 문을 닫은 것은 은행들이 실명 확인 서비스를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은행들은 주요 거래소 4곳만 실명 확인을 해주고 나머지는 지금 잘 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진짜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버티면서 실명 확인을 해달라고 하겠죠. 그런데 돈이 안 되니 이참에 이 핑계 대고 빠지자는 건데, 한 중소거래소는 하루 평균 거래 회원수가 6, 7만 명에서 900명으로 쪼그라들고 고객 예치금도 100억 이상 빠져나갔다. 이게 본질입니다. 이제 막장이다라는 걸 아니까 문 닫자는 거죠. 문정권의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방치를 했습니까? 12월 중순에 최고가를 할 때 이미 규제에 들어갔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는 늦었고요. 앞으로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문을 닫는 사태가 발생을 하면 이제는 점차로 아마 곳곳에서 곡소리가 터져 나올 거고, 이 정권에 엄청난 데미지를 입힐 겁니다. 뭐 저는 이 정권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그거는 걱정을 안 하는데, 이제 이 정권이 이 사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자, 정부와 관련되어 있는, 한마디로 정부 기관 투자자들이 이 거래소와 관련된 데 뭡니까? 매칭 펀드에 이렇게 돈을 냈고, 그 매칭 펀드가 이 거래소에 투자를 했다면 결국은 그 거래소의 공신력을 살려주기 위해서 한마디로 정부가 수백억의 돈을 떼서 한마디로 이 도박판에
이 하우스에 가면 안전하다라는 식으로 홍보하도록 바람 역할을 해줬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를 비판하는 수많은 2030 투자자들은 정부가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냐고 하고 있는데, 이제 모든 장이 끝나고 나면, 망하고 나면 그 이야기가 문 정권에 대한 책임으로 분명히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그걸 투자하는 과정에 대해서 분명히 조사를 해서 이제 내막이 밝혀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전번에 그 공무원들이 했다 그러는데, 공무원 중에 이런 거 IT의 이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연결된 사람들 숫자가 감시 감독 기관부터 해서 한둘이 아닐 겁니다. 전번에도 무슨 금융 관련 기관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 전수조사해서 다 잡아내라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정치인 중에도 나중에 이제 이 거래소가 문을 닫거나 어쩌나 되고 나면 사기당했다, 속았다, 이런 사람들이 고소가 빈발할 거고요. 폭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유력 정치인이나 실권자들 중에 이것과 관련 있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회사에 같이 놀았다. 과거에 벤처 열기가 꺼졌을 때요. 그때 조기 수사를 해서 기술적으로 덮고 빠져나가서 그렇지. 정치인들이 한두 명이 연관된 게 아니고 주요 공직자들 한두 명이 연관된 게, 제가 그때 그런 일을 했고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가상화폐 이 시장에도요. 어마어마한 이 문정권의 실력자들이나 고위 공무원들이나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벌어갔을 거고, 이거 이제 전수조사하라고 하더니만 와 그 뒤에 말이 없습니까? 그 수습은 어떻게 할 거며. 그래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이제 누구 탓을 해요? 대한민국은 세월호가 만들어낸 버릇이 있지 않습니까? 잘 못되면 전부 정부가 있다. 이 정권이 결국은 그런 버릇을 들인 사람이에요. 자, 이제 이거 돈 날린 사람은 정부의 잘못이 몇 개만 드러나도요. 이제 정부가 책임져라고 등을 돌리게 될 겁니다. 진작 일찍요, 이 조치를 취하지. 이게 떠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그 바람에 젖어서 정권 지지하니까요. 문 정권 들어서 10배 올랐잖아요. 비트코인만 하더라도. 나머지 가상화폐도 그 정도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의 시장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한국이.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한국이 세계 최대의 도박장을 2030 돈을 끌어들여서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비판을 하고 공격해야 될 한국당이 이 시장을 보호하자고 업종의 자유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것도 웃기고, 제가 이런 말을 하니 문정권 패널 된다라는 좀 이상한 사람들도 웃깁니다. 문정권이 이제 책임져야 될 겁니다.